브라질 육군은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는 데 저항하고 있으며 브라질리아가 숨기려 했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 두 파벌을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하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브라질 군부 일부는 이런 조치가 군대를 수년간 지도부가 피하려 했던 논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긴장은 룰라가 마르코 루비오를 비판한 발언이나 플라비우 보소나루가 워싱턴에서 보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은 영토를 장악하고 자금을 움직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들 앞에서 마비된 브라질 국가에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군대는 이렇게 저항할까요? 트럼프는 이 논쟁을 어떻게 브라질리아에 불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디토리얼 센트럴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군대의 군인들이 파벌을 테러 조직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제시된 근거는 이런 대규모 변화가 군대의 국내 치안에서의 헌법적 역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군 수뇌부가 역사적으로 피하려 해온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브라질이 이런 집단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 국가가 이들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요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워싱턴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높이고 해당 조직들을 초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한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에 범죄가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이 지역까지 뻗어 있고 미국에도 영향을 주며 미국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육군이 주저할 때 남는 이미지는 냉혹합니다. 해외에서는 브라질 조직 범죄가 국가 안보 문제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는 체제 일부가 여전히 논의를 관료주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헌법에 대한 군의 주장은 형식상 타당하지만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직 범죄가 소총을 사용하고 지역을 장악하며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마약을 밀매하고 공무원을 부패시키며 일반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브라질은 언제까지 이것을 단순한 경찰 문제로만 다룰 것입니까? 군 수뇌부의 저항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브라질리아로 떠넘깁니다. 루라 정부는 이제 왜 미국의 강경책을 거부하면서도 국내에서 같은 범죄 조직과 싸우겠다고 약속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루라는 5월 29일에 짜증 섞인 어조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 관련 소식에 슬프다며 브라질이 아이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플라비우 보소나루의 워싱턴에서 지지를 구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는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가 브라질 지역사회의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거부했습니다. 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들이 위협 속에 사는 국민들에게 테러리스트라면 왜 정부는 트럼프가 같은 조직에 국제적 압력을 가할 때 반발하는 걸까요? 정부는 미국의 분류가 주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영토 통제 없는 주권은 공식 연설에서만 멋진 말이 될 뿐입니다.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지역에 사는 시민은 범죄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 때 주권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납금을 내는 상인도 주권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가족도 주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용한 지점입니다. 논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프리메이루 코만두, 다 카피탈과의 싸움에서 기준이 되는 검사 링컨 가키아는 또 다른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는 미국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꿉니다. 단순히 경찰 논리에서 벗어나 방위와 정보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보가 기밀 또는 비밀로 분류되어 브라질과 미국 당국 간의 신속한 데이터 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브라질에서 비밀 정보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CIA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협력이 경찰 간의 교류로 다뤄졌으며 구성원, 경로,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에 관한 데이터가 공유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정으로 인해 워싱턴은 비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추적을 강화하며 테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네트워크에 대해 또 다른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정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의 서사 통제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수사가 아니라 자금, 인맥, 기업, 그리고 중개인들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입니다. 금융 분야는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이 분류는 은행, 보험사, 펀드, 물류회사, 인프라, 에너지, 광업, 농산업, 그리고 수출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조직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험은 일반 근로자나 정상적인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불법 자금 근처에서 일하거나 수상한 중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에 눈을 감거나 범죄로 오염된 공급망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클라비우 보소나로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 의제를 워싱턴에 가져가 범죄 조직과의 싸움을 룰라를 겨냥한 선거 무기로 삼은 정치인으로 등장합니다. 정부는 이 타격을 크게 느꼈는데 공공안전이 노동자당 정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룰라의 대응은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에 대한 압박을 받아들이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강경한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은 미국을 비난하고 볼소나루 일가를 공격하며 논쟁을 주권 문제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누가 정치적 말싸움에서 이길지가 아니라 누가 범죄 조직을 약화시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운 신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옹호하며 외부의 압력을 비판했습니다. 루라에게 이것은 외교적 발언에 도움이 됩니다. 시안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현장에서 실제로 범죄 조직의 권력에 맞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 단계는 6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이때 미국의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브라질 정부는 워싱턴과 강경하게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 조직을 둘러싼 시스템에 간접적인 보호처럼 보일 수 있는 정치적 장벽을 고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군대는 그들의 저항이 헌법적 신중함인지 아니면 이미 경찰의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위기를 떠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조직은 말로는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 물류, 정치적 보호, 그리고 국제적 연결망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때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이 구도를 공개적으로 꺼내놓았고 브라질 정부가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모든 후퇴와 주제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범죄를 방치했고 세계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